말씀해 주신 대로 밸브 앤 밸브에서 팁앤텍인데요. 그 컴플렉스 이제 탑에 대한 얘기들이라서 그냥 케이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밸브 앤 밸브를 탑 위에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서지컬 밸브에 있으시는데 이제 그 케이스들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밸브 마이그레이션 엠블리제이션 케이스가 있습니다. 엠블리제이션이 에우타로 날아갈 수도 있고 LV로도 날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하나 보시면 발크 스피드 밸브인데 뭐 여러 메저 했을 때 사실 뭐 29mm에서 31mm까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29mm를 선택을 해서 임플란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에브로달 29mm고요. 그래서 천천히 임플란테이션을 하는데 마지막에 파이널에서 뭐 페이스메이커 하고 임플란테이션에서 하나씩 줄씩 하면서 마지막 마커가 펴지는데 보시면 이 순간에 에오타로 엠블러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엔조랑 에코를 받고 사실 요 상황에서 그냥 밸브인 밸브를 하면 가장 좋았을 텐데 이게 계속 에오타 크니까 밖으로 밀려 나오고 근데 하여튼 뭐 빨리 이제 바이탈을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물론 26mm를 하나 더 넣어서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새로 넣은 밸브인 밸브가 요거랑 잘 연결이 돼 있으면 이게 더 날아가지 않고 고정이 될 텐데 이게 좀 고정이 돼 있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케이스라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일단은 DSL 에어타를 찍고 저희가 스네어를 잡아서 빼려고 했으나 역시나 이게 워낙 딱딱하고 프레임이 그래가지고 빠지지가 않고 결국은 페일했고 관찰을 했더니 에어타 엔조를 받고 10분을 봤는데 빠지진 않고 다이색이 진행해서 결국은 수술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뭐 애뉈러스는 이렇고요. 사이즈는 뭐 29mm가 돼서 또 하나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뭐 쓰리커스 뷰에서 어떨 보고 프리블런을 하고 이제 뭐 임플란테이션을 했습니다. 스탑 임플란테이션 하고 근데 임플란테이션 요 방금 영상과 요 사이에 영상이 저장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펴주면서 마지막 순간에 쑥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들어가서 지금 보면 그 말탈 밸브를 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딥 임플란테이션이 됐고 그래서 뭐 TE를 봤는데 다행히 말탈 밸브에 영향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딥 임플란테이션에서 스네어로 잡아서 조금 한 2mm, 3mm만 당겨도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쪽에 피모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했고요. 저희는 보통 펑처를 피모랄 한 사이트만 합니다. 그리고 피그테인을 라디알로 놓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메이커를 안 넣고 LV 와이어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모랄의 펑처는 타비 디바이스 들은 거 펑처 한 사이트만 있습니다. 근데 새로 펑처해가지고 잡아서 빼려고 했으나 뭐 결국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겠다라고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고 환자는 퇴원했는데 퇴원하고 한 3일 뒤에 다시 환자가 왔습니다. 디스가 심해져서 왔고 에데마가 진행했고 그 당시 PBL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는데 모더레이트 PBL 정도가 진행이 돼서 결국은 밸브를 해야겠구나라고 하고 그래서 지난번 파이널 엔조에 비해서 더 깊게 들어가진 않은 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난번에는 피모랄에서 양쪽을 잡아서 당겼기 때문에 벡터 방향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는 피모랄, 하나는 이쪽 라이트 라델에서 살짝 당겨봤는데 도저히 뭐 리포지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페일을 했고요. 그래서 와이어링을 다시 해서 에오틱 밸브로 넣고 요 와이어링 할 때 보면 이제 카테터 자체가 피그테일이 좀 이렇게 루프가 적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앵글이 돼 있으면 들어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요 원 안에 프레임 안에 잘 들어간 다음에 크로싱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되게 시술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브인 밸브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와이어를 넣고 이 디바이스 자체로 새로운 밸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냥 보통 사파리 와이어가 아니라 런던 퀴스트로 바꾸고 아주 스티프한데 그렇게 밀어도 지금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시면 그 노즈 콘에다가 스네어를 잡아서 이 코엑샤를 맞춰서 위로 들면 이게 잘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잡아서 겨우겨우 넘기는데 성공을 하고 밸브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밸브 펼친 거고요. 그래서 파이널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프리랑 포스트에 보시면 뭐 PBL이 많이 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지컬 밸브에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서지컬 밸브는 결국은 어떤 서지컬 밸브를 넣었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이제 비냐 파팟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 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다 써보셨겠죠. 뭐 스텐트가 있냐, 스텐레스냐, 수철레스냐 이렇게 보고 종류를 정하고 종류를 정하면 뭐 사이즈에 따라서 얼마짜리를 넣으면 된다. 이런 것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스윙 링이 어디냐, 스윙 링에 마커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스탠드 프레임은 있으면 요런 케이스는 스윙 링은 여기가 되겠고요. 마커가 없으면 요 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결국은 스윙 링에 맞춰서 사피냐 코어 밸브 요 정도 위치에 맞춰가지고 4mm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결국은 그 서지컬 밸브에서 넣을 때는 사이즈, 그 다음에 포지션. 사이즈랑 포지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앱에 보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코너리 업스트랙션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이너스가 넓으면 업스트랙션의 확률이 훨씬 적고 이렇게 적으면 당연히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새로운 밸브를 넣었을 때 이 원래 있던 서지컬 밸브가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뭐 버추얼 THV 디스턴스라고 해서 CT를 재서 요 메저를 갖다가 해서 뭐 이렇게 6mm가 넘으면 미니멀하고 4에서 6이면 보드라인이고 4mm 이하면 뭐 하이 리스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라인이면 프로텍션을 하는 게 좋겠다. 케이스는 90대 남자 환자분 하나 보여드리면 애뉴러스 사이즈는 뭐 이 정도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환자는 트리팩터 21이었기 때문에 21인 경우에는 코밸브 23을 넣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뭐 넣었고요. 그래서 디스턴스는 이 정도 됐는데 요 메저한 그 영상은 지금 없는데 뭐 충분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해서 시행을 했고요. 이건 뭐 타겟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그렇게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LV 와이어 크로싱을 하고 크로싱을 한 다음에 이제 뭐 그 와이어 그 디바이스 자체가 안 넘어갈 수 있어서 프리볼론을 뭐 하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밸브를 위치에 맞춰가지고 결국은 임플란테이션 하는 영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프레임 마커가 있기 때문에 시술 자체는 난이도가 좀 뭐 더 높진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트 볼론을 하고 파이널 엔조를 보시면 리절트가 뭐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타비에서 밸브인 밸브는 옵티멀한 프리타비 사이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의 데스를 막기 위해서는 1대1 캡처를 잘해서 그 임플란테이션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밸브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스네어로 뽑아내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좀 수술이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밸브인 밸브를 타비에서 할 때 특히 에블룩 같은 경우는 스네어를 잘 활용해야 이거를 에우타도 넘기고 아마 나중에 장 교수님께서 에우타를 넘기는 스네어 케이스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에우틱 밸브 자체와 코엑실리티를 잘 유지를 해야 이거 잘 디바이스 넘어가고 잘 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퍼스트 오퍼레이트랑 세컨드 오퍼레이터의 호흡이 되게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지컬 밸브에서 VIB는 그 서지컬 밸브 자체가 어떤 건지 알면 그 밸브에서 사이즈랑 포지션 되게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 결국은 코로너리 obstruction 리스크를 어떻게 하느냐 CT 플래닝을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